제가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라고요? 소름 끼치는 말은 하지도 마세요. 여기 생각지도 못했던 출생의 비밀에 충격받은 중국인이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그녀가 하버드대에 입학해 우연히 보게 된 사진 몇 장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진실을 파헤칠수록 중국 공안들의 위협과 감시도 함께 커져서 결국 미국 대사관의 도움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가족들이 오랜 세월 꽁꽁 숨겨두어야만 했던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과연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 진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숨막히는 그녀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이 제 자신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왕린입니다. 저는 중국 만주족 예씨 가문에서 자랐어요. 만주족은 한때 청나라 시대에 중국을 통치했었고, 제 할아버지는 항상 우리 가문에 왕족의 피가 흐른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때는 역사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저는 한국에 대해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저 K-팝과 화장품의 나라라고만 생각했죠.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도 저는 다른 생각을 했죠. 한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래? 저는 제가 들었던 부정적인 소문들을 그대로 믿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진짜 정보를 알아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수년간 제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러다 모든 것이 뒤바뀌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역사를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름다운 캠퍼스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높은 벽돌 건물들이 저를 작게 느끼게 하면서도 설레게 했죠. 첫 수업을 향해 서두르는 발 아래로 꽃잎들이 바스락거리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배우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중국 역사를 공부하고 가족을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 하버드에 온 거였죠. 하지만 인생은 저에 대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네요. 수업 3일째, 윌리엄스 교수님이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에 대해 가르치고 계셨어요. 두 나라 간의 오래된 외교 회의 사진들을 보여주시는데 제 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설명할 수 없는 유대감을 느꼈죠. 조선의 조정 대신들이 입고 있던 의복이 이상하게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할아버지의 비밀 가족책에 있던 사진들처럼 말이에요. 어느 날 룸메이트인 린다가 제 갑작스러운 관심을 알아챘어요. 린다는 이것저것 관심이 많은 밝은 성격의 룸메이트 친구예요. 저와 달리 그녀는 외향적이고 쉽게 친구를 사귀는 성격이었죠. 그날 저녁 작은 기숙사 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보며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고 있었어요. 린다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수업 자료에 너가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 모습은 처음 봐. 그녀가 말했어요. 이 역사적인 사진들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우리 가족의 오래된 사진들이 생각나더라고. 제 말을 들은 린다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녀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책상에서 노트북을 집어들었죠. 너 대장금이라는 한국 사극을 볼래? 고대 한국 궁중 생활에 대해 많이 나와. 지금까지 제 오래된 편견은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무시하고 싶어 했지만 호기심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그녀에게서 노트북을 받아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조선 왕실의 장면들이 나올 때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모자, 의복 디자인, 색상들이 모두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 기록에서 보여주셨던 것과 너무 비슷해 보였어요. 제 손이 살짝 떨리기 시작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한국과 제 만주족 유산 사이의 연결고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이 두 문화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우리 가족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든 한국과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곧장 대학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만주와 한국의 관계에 대한 모든 책을 찾아봤죠. 색이 바랜 오래된 역사책을 펼치면서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두 문화에 대한 진실과 저의 유산에 대해 알아가게 될 세계로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모험으로의 부름은 분명했어요. 저는 제 유산과 이 두 문화 사이의 연결고리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했죠. 한국 드라마를 본 후 사흘 동안 전 제가 본 것들을 잊으려고 애썼어요. 그 생각들을 밀어내고 대신 평소처럼 수업에 집중하려고 했죠. 한국 궁중의복과 우리 가족의 오래된 사진들 사이의 유사점은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아마도 그 시절 동아시아 왕실의 옷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을 거라고요. 제 감정을 정리하려고 방 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는 동안 기숙사 방이 평소보다 더 좁게 느껴졌어요. 린다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는데 마치 제 불안한 기분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죠. 우리 가족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걸 바꿔버릴 뭔가를 발견하면 어쩌지. 가장 무서웠던 생각은 내가 배웠던 역사에 의문을 품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였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중국의 과거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저는 그 깔끔한 그림에 맞지 않는 조각들을 발견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스웨터 전체를 풀어버릴 수도 있는 느슨한 실을 잡아당기는 느낌이었죠. 며칠 동안 도서관의 동아시아 역사 섹션을 피해 다녔어요.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서둘러 다른 주제로 넘어갔죠. 제 노트북은 일반 수업 필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제가 설명할 수 없는 그 연결고리들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혼자 구내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검색창에 만주 한국 역사적 연결고리라고 입력했지만 엔터키를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죠. 구내식당 조명은 너무 밝게 느껴졌고 다른 학생들의 수다 소리만 시끄럽게 들리고 있었어요. 결국 핸드폰을 치우고 저녁을 반만 먹은 채로 자리를 일어났어요. 린다도 저를 보며 제 고민을 알아챘지만 아무런 강요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어느 금요일 저녁에 주소와 시간이 적힌 작은 메모를 제 책상에 남겨뒀어요.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적혀 있었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이 생겨서 가보기로 했어요. 그 주소는 동아시아학과의 작은 사무실로 저를 이끌었어요. 문에 붙은 명패에는 박준호 교수, 서울대학교, 방문학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노크하기도 전에 제 손이 굳어버렸어요. 한국인 교수라니요? 전 아무런 준비도 안 됐는걸요. 깊게 숨을 들이신 후 조용히 노크했어요. 문이 열리자 중후한 인상의 한국 남성이 보였습니다. 눈썹은 진했지만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은 친절해 보였어요. 깔끔한 정장에 짙은 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어요. 박 교수님은 제가 상상했던 존경받는 학자의 모습 그대로였죠. 왕린 씨군요. 반가워요. 들어오세요. 교수님께서 따뜻하지만 격식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무실은 오래된 책과 차향기가 나고 있었어요. 한쪽 벽은 지도들로 뒤덮여 있었는데 일부는 오래돼서 누렇게 변해 있었죠. 박 교수님은 책상 맞은편 소파를 가리키셨죠. 룸메이트인 린다 학생이 만주와 한국의 역사적 연결고리에 관한 당신의 관심에 대해 전해줬어요. 젊은 학자들이 거의 탐구하지 않는 분야죠. 교수님께서 제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도 탐구를 해야 할지 확신이 없어요. 복잡한 문제니까요. 교수님께서는 유리 캐비닛으로 걸어가 조심스럽게 오래된 문서를 꺼내셨어요. 이건 1701년의 외교 서한입니다. 만주어와 한국어 문자로 모두 쓰여 있죠. 위쪽의 기호들을 보세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그 기호들은 할아버지의 책에 있던 것과 똑같아 보였거든요. 제 손가락이 문서 위를 맴돌고 있었는데 만지기엔 두렵지만 그 비밀에 이끌리고 있었죠. 역사는 교실에서 배우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 문서들 속에 묻혀 있다가 발견할 용기가 있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죠.
교수님께서는 더 많은 서류와 지도,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하나가 제가 전혀 몰랐던 한국과 만주 문화 사이에 또 다른 연결고리를 드러내고 있었죠. 일부는 비슷한 의복 디자인을, 다른 것들은 일치하는 의식용 물건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 뿌리가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일 수도 있다고요? 왕린 학생은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가족 배경과 하버드에서의 교육을 통해 수세기 동안 숨겨져 왔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거예요. 교수님의 사무실을 나왔을 때 캠퍼스에는 꽃잎이 부드럽게 흩날리고 있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서 있는 동안 꽃들이 제 코트 위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은 저에게 강력한 무언가를 주셨어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의문을 품을 수 있는 허락 같은 거였죠. 앞으로의 여정은 어려울 거예요. 제 자신과 유산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안내자가 생겼어요. 진실을 찾는 이 탐색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교수님이 계셨죠. 그날 밤, 저는 마침내 집에서 가져온 할아버지의 오래된 가족책을 펴고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모험의 부름을 거부하는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몇 달 후, 서울로 가는 비행기는 마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여행하는 타임머신 같았어요. 구름을 뚫고 내려갈 때 작은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있었죠. 한반도가 아래로 그림처럼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초록 나무로 뒤덮인 산들, 땅을 가로지르는 파란 강들, 그리고 마침내 고궁과 현대적인 높은 건물들이 뒤섞인 서울의 장대한 모습이 보였죠. 비행기가 땅에 닿았을 때 제 심장도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연구에 대해 생각만 하던 것에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박 교수님께서 저를 맞아주셨어요. 여기서는 뭔가 달라 보이셨습니다. 더 편안하고 더 자신감 있어 보이셨죠. 공항에서 서울대학교까지 가는 길은 한글로 된 알록달록한 간판들로 가득한 거리를 지나야 했어요. 왕린, 한국 방문은 처음이죠? 박 교수님께서 모든 것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펴보는 저를 알아채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이 나라에 대한 제 과거 생각들이 부끄러워졌죠. 만약 제가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교수님께서 알게 되신다면 여전히 저를 도와주실까요? 서울대 캠퍼스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푸르른 나무들이 오래된 건물들 사이의 길을 덮고 있었죠. 학생들이 책과 노트북을 들고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하버드 학생들과 매우 비슷해 보였지만 다들 한국어로 이야기한다는 사실만 달랐어요. 진짜 작업은 다음 날 아침 규장각 기록 보관소에서 시작됐어요. 이 특별한 도서관은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서적과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었죠. 열람실은 페이지를 넘기는 부드러운 소리 외에는 조용했어요. 그곳은 오래된 종이와 나무 냄새가 가득했어요. 박 교수님은 우리를 기다리는 여러 문서, 상자들이 있는 테이블로 저를 안내하셨어요. 이것들은 조선 궁궐과 청나라 관리들 사이의 편지들이에요. 교수님께서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며 설명하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문서를 만져보았습니다. 종이가 너무 섬세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색에 숨을 쉬면 가루가 되어 날아갈 것처럼 말이죠. 검은 잉크로 쓰인 글자들은 색이 많이 바랬지만 여전히 잘 보관되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몇몇만 주어 단어들을 알아봤습니다. 그것들은 할아버지께서 몇 년 전에 가르쳐 주셨던 것과 똑같았죠. 더 많은 문서들을 읽으면서 제 흥분도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그냥 무작위로 쓰여진 편지가 아니었어요. 한국과 만주 왕족 가문 사이의 공통 조상에 대한 언급이 담겨 있었거든요. 한 문서에는 고조선의 우리 공통 선조들에 대해 자세하게 담겨 있었죠. 한국과 중국이 분리된 나라가 되기 전에 존재했던 고대 왕국이죠. 교수님, 이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꾸는 내용이네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제 연구를 반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초기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작은 세미나에 참석한 중국 학자들이 팔짱을 끼고 찌푸린 얼굴로 있었거든요. 발표를 다 마쳤을 때 그들 중 한 명이 일어섰어요. 이건 역사가 아니라 판타지네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죠. 하지만 박 교수님께서 침착하게 앞으로 나서셨어요. 학문적 연구는 증거에 기반한 토론을 환영합니다. 반증이 있으시다면 기꺼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날 밤 캠퍼스의 작은 게스트룸에서 첫 번째 협박 이메일을 받았어요. 이 연구를 중단하지 않으면 결과를 감수하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동맹자도 찾았습니다. 인류학과의 김 교수님은 제가 기록 보관소에서 찾고 있던 연결고리를 뒷받침하는 유전학 연구를 보여주셨어요. 그녀는 한국인과 만주족 사이에 공유되는 특정 DNA 표지자를 보여주는 지도를 가지고 있었죠. 문서들이 시사하는 바를 과학이 뒷받침하고 있어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중요합니다. 김 교수님께서 친절한 눈으로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매일 저녁, 저는 하버드에 있는 린다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녀의 밝은 미소와 흥미진진한 질문들이 왜 이 연구가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주었죠. 그녀는 제 연구에 대한 소식을 여기저기 퍼뜨렸고, 이제 다른 학생들과 교수님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너는 문화관의 다리를 놓고 있는 거야. 아무도 너를 멈추게 하지 마. 린다는 응원하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증거는 더 많아지고 있었어요. 의식용 의복과 매장 풍습, 음악과 미술에서 유사성을 발견했죠.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시작된 것이 훨씬 더 큰 무언가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수세기 동안 잊혀졌거나 의도적으로 숨겨진 연결고리의 재발견이었죠. 가끔 힘이 들 때면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한국 고궁의 지붕들을 바라봤어요. 여정은 점점 더 어렵고 위험해졌지만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더 이상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진실은 너무 중요했어요. 저에게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진정한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요. 그러던 어느 날 문 밑으로 밀어 넣어진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제가 기록 보관소에 들어가는 모습, 캠퍼스를 걷는 모습, 심지어 점심을 먹는 모습까지 사진을 찍어두었더라고요. 계속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모아 박 교수님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사진을 보시자마자 교수님의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1시간도 안 되어 캠퍼스 보안 요원들이 제 게스트하우스와 기록 보관소 건물 근처에 배치됐죠. 마치 새장 속의 새처럼 느껴졌어요. 보호받고 있지만 갇혀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전화로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상하고 멀게 들렸어요. 왕린, 오늘 중국 공안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단다. 내 연구에 관해 많은 질문을 했어. 너가 국가 이익을 해칠 수 있는 민감한 역사적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고 하더구나.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제 연구 때문에 부모님이 곤경에 처하신 거예요. 가슴을 짓누르는 죄책감으로 숨을 쉬기도 힘들었죠. 이제 연구를 중단해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사흘 동안 거의 방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연구를 계속할지 아니면 포기하고 가족을 보호할지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박 교수님의 조교가 가져다 준 음식은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나흘째 아침, 박 교수님께서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오셨어요. 평소에 단정했던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보였죠. 밤새도록 일하셨던 거예요. 하버드의 동료들과 미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어요. 왕린의 부모님이 미국으로 가실 수 있도록 긴급 비자를 받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니 걱정 말아요. 희망의 불씨가 작은 불꽃처럼 제 안에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많은 협박이 이어졌죠. 이메일에 받은 편지함은 제 연구를 중단하라는 경고 메시지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일부는 만주어로 쓰여 있었죠. 제 조상의 언어가 저를 향해 사용된 거예요. 매일 압박감은 더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중국 국영신문에서 비의 국적 학자들이 거짓된 역사적 연결고리를 만들어낸다는 기사를 냈을 때는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제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저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날 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어요. 숨는 대신 더 큰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도망치는 대신 제자리를 지키기로 했죠. 박 교수님의 도움으로 12개국 학자들과 온라인 학술 회의를 조직했어요. 컴퓨터를 연결하는 제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발표를 시작하자 목소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었죠.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똑같은 조상을 언급하는 고대 편지들, 일치하는 왕실 문양들, 비슷한 문화적 관습들, 그리고 DNA 증거까지요. 전 세계의 역사학자들이 질문을 던지고 자신들의 연구 자료들을 제공해 주었어요. 역사는 그것을 살았던 사람들의 것입니다. 가슴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원하는 내용으로 다시 쓰고 싶어 하는 정부의 것이 아니라요. 다음 날 아침, 제 연구는 모든 곳에 퍼져 있었어요. 워싱턴 포스트가 제 발견과 제가 직면한 압박에 관한 기사를 냈고, 하버드 대학교는 학문적 자유와 제 연구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죠. 일본과 러시아, 유럽의 학자들이 자신들의 기록 보관소에서 비슷한 발견을 확인하는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보상은 일주일 후 보스턴 로건 공항에서 왔어요. 긴급 비자와 외교적 압력이 포함된 복잡한 과정 끝에 부모님이 도착 게이트를 통해 걸어 나오셨죠. 아버지의 얼굴은 피곤해 보이셨지만 저를 자랑스러워하고 계셨어요. 어머니의 눈은 울음으로 빨개져 있었고요. 우리가 포옹했을 때 마치 제 깨진 세계의 모든 조각들이 다시 하나로 모이는 느낌이었어요. 내 연구에 대해 읽었단다. 우리 가족이 여러 세대 동안 속삭여온 진실을 너가 드디어 찾아냈구나. 할아버지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날 밤 보스턴의 작은 호텔방에서 부모님은 모든 것을 걸고 가져오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 세대 동안 숨겨져 있던 우리 가족의 완전한 족보였죠. 거기에는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름들과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고, 결혼과 혈연으로 우리와 연결된 한국 귀족 가문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이게 바로 진짜 우리란다. 아버지는 누렇게 변한 페이지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보상은 명성이나 학문적 인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제야 마주하게 된 진실의 순간이었죠. 국경보다 더 큰 역사 속에서 제자리를 찾는 것이었어요. 이제 제가 한국에 대해 쌓아 올렸던 편견의 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해와 연결의 다리가 서 있었죠. 제 시련은 거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제가 얻은 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었어요. 하버드로 돌아오니 마치 다른 세상으로 온 것 같았습니다. 제 작은 기숙사 방은 가장 중요한 작업의 중심지로 변해 있었어요. 책상은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받은 종이, 사진, 편지들로 넘쳐나고 있었어요. 제가 발견한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웹사이트를 만들면서 컴퓨터 화면이 밤 늦게까지 빛나고 있었습니다. 린다는 자주 커피와 샌드위치를 가져다 주곤 했는데 몇 시간의 작업으로 제 눈이 피로해질 때마다 그녀의 밝은 미소가 저를 격려해 주었어요. 딱 한 문서만 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지만 항상 저장할 또 다른 이야기와 기록할 또 다른 연결고리가 있었죠. 예상대로 쉽지만은 않았어요. 예전에 제 친구였던 일부 중국 학생들은 이제 인사도 없이 저를 지나쳤어요. 제 연구를 언급하면 일부 교수님들은 차갑게 대하셨고 몇몇 학술지는 제 논문을 읽어보지도 않고 거절했죠. 하지만 닫히는 문이 있으면 새로운 문도 열리는 법인가 봐요. 제 디지털 기록 보관소는 상상 이상으로 커지고 있었어요. 프린스턴 대학교는 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특별 펠로우십을 제안했고, 토론토에 사는 한국인 할머니는 만주족 조상들을 보여주는 가족 족보를 보내주셨습니다.
시카고의 역사 교사는 거의 잊혀져가는 만주 관습에 대한 기억을 나누는 노인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녹음 세션을 조직했죠. 타이페이의 박물관은 한국 왕실 유물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의식용 물건들의 사진을 기증했어요. 저는 만주 네트워크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곧 전 세계 수백 명의 만주족 후손들이 참여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간의 연결고리를 발견했습니다. 첫 온라인 모임에는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다른 이들과 조상의 언어로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6개월 후 중국 선양 외곽의 작은 마을인 제 조상의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특별 허가를 받았습니다. 신중한 계획과 서류들을 갖추고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여행을 시작했죠. 그 마을은 마치 그림이 살아난 듯 했어요. 마을 광장에서는 노인들이 저를 만나기 위해 모여 있었어요. 일부는 제 부모님 어린 시절에 금지되었던 만주어의 단편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죠. 깊은 주름과 반짝이는 눈을 가진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녀의 피부는 종이처럼 얇지만 강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제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신 후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 눈이 옛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구나. 내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줬어. 그녀는 서툰 만주어로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마을 주민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들은 제가 한국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한 것과 일치했죠. 정치에 의해 인위적으로 분리된 사람들 사이에 다리가 놓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미국에 돌아왔어요. 린다는 자주 방문하며 커뮤니티 행사 조직을 도와주었고 박 교수님과 저는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학자들의 이해를 바꾸는 논문들을 함께 쓰고 있었죠. 이제 미국에 정착하신 부모님은 자랑스럽게 제 강의에 참석하셨어요. 편견으로 시작된 것이 진실과 연결의 평생 사명이 되었어요. 예전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나누는 경계선은 종종 지도에 그려진 선일 뿐이에요. 진실은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피,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진실을 평생 연구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뿌리의 고향인 한국에서 더 많은 영감을 얻으면서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